자,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부터 사회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단어는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어떻게 바뀌었고 오늘날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이에요. 이번 시간에 배울 성취 기준은 이거예요. 영조, 정조 이 두 왕의 시기에 개혁 정치, 개혁이라는 건 항상 뭔가 좀 새롭게 바꾸는 것, 옛날과 다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혁 정치와 서민 문화의 발달. 서민 문화는 조선시대는 여전히 양반과 서민이 이렇게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서민들도 문화를 발달했다. 이런 것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회와 문화의 변화 모습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한 3개 정도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핵심 단어를. 많이 나올 말이 실학. 실학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중시하는 학문이야.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했다면 이때부터는 그게 뭐냐, 실제로 정말 사용할 수 있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학문을 하자. 이게 이제 실학이에요. 그때 이제 또 이제 이항선이라는 게 나중에 많이 나올 텐데, 조선 후기 한반도 바닷가에 이 바닷가에 두둥두둥 떠다녔던 배를 이항선이라 그래. 서양의 배를. 붕당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국회의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뭐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을 혹시 이름 들어봤을 거야. 이런 거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학문, 어떤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같이 하는 이런 정치 집단을 붕당이라고 해요. 자, 영조 왕은 이전까지의 왕보다 좀 더 많은 개혁 정치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임진왜란 즈음에서 임진왜란 때부터 이 붕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붕당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학문이나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집단인데, 정당 같은 건데, 이런 붕당이 생기면 좋은 점도 있었어. 의견들이 아주 다양하니까 나라를 운영할 때 한쪽 의견만 듣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매우 발전적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다른 붕당의 의견이 사실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왠지 우리 붕당이 밀리는 것 같아서 이유 없이 반대하고, 그냥 제가 싫고 쟤는 훌륭하지만 저 붕당이 싫어서 막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서로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붕당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나라를 중요하지 않고 서로 싸워. 서로 자꾸 싸우기만 하니까 나라 자체가 크게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단점이 생겼어요. 이때 영조는 엄청난 걸 펼쳐요. 탕평책이라 그래요. 탕평책. 붕당이라 상관없이 나란 일을 할 인재를 골고루 뽑겠다. 나는 붕당 상관없이 훌륭하면 다 뽑아서 나란 일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탕평책이고요. 옆에 있는 사진이 이게 탕평비야. 탕평책을 나타낸 비석.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신하들의 의견보다는, 붕당 의견을 보다는 왕의 의견이 엄청 강해지겠지. 신하들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왕이야. 그런데 막 오늘 선생님 앞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써보자. 은세랑 수련이랑 한 붕당이고 현진이랑 도연이랑 같은 붕당이야. 그래서 막 수련이가 은세를 막 착하다고 칭찬해. 은세한테 상 주라고. 근데 수련의 의견이 맞지만 현진이랑 도연이가 같은 붕당이잖아. 둘은 그냥 싫은 거야. 저 의견이 수련이의 말이 맞지만 그냥 다른 붕당이라서 싫어.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이때 선생님이, 야 수련이 네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가 보니까 현진이가 잘해. 현진이를 상 주겠어. 이렇게 말하면 결국 선생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왕의 힘이 더 세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탕평책만 했냐, 이거 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던 것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사형 제도를 원래 한 번에 사형이요 하지 않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사형까지는 한 번에 바로 죽이지 않고 재판을 3번 해서 죽이는 이런 것도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많은 좋은 정책을 펼쳤다라는 게 영조 왕의 개혁 정책이었어요. 정조는 어땠냐? 정조는 영조의 손자. 영조 왕의 아들은 사도세자고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인데 영조의 정책을 이어봐서 그래도 탕평시가 유지했어요. 할아버지가 하던 거 괜찮은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이 정조관 큰일 중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규장각이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규장각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도서관 이런 거야. 이런 건데 그냥 도서관만 지어놓지 않았어. 좀 젊은 학자들 그러니까 요즘에도 좀 트렌드에 맞는 아주 세련된 젊은 학자들을 데리고 와. 그래서 나란 일과 관련해서 자꾸 연구를 시켜. 야, 사실은 얘들아, 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너네가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가 한번 나라를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서 왕의 마음대로 이렇게 학자들을 불러 모으니까 이게 이제 규장각 사진인데 어때요? 전부 다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또 왕권을 강화시켜. 또 어떤 일을 했냐? 수원 화성. 우리 나중에 가볼 일이 꼭 생길 거니까 잘 봐요. 수원의 화성이란 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정조는 아빠 사도세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리운 거야. 그 마음을 다해서 한양에서 수도를 수원으로 옮기려던 생각에 화성을 만들었는데 화성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주 그 자체로도 훌륭하고 방어하기 시설로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여기는 과학적인 기술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거중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농로 이제 아래에 있던 걸 위로 올리는 이 사진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고 이런 과학적인 원리도 많이 이용을 했다. 이 정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정조 때 이 수원 화성을 통해서 상공업도 엄청 발달시켰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기술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무역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발달을 시켰대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나니까 다 털리고 탈탈탈 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야. 우울해 살기 힘들어 먹을 게 없어 이러는데 원래 있던 뭐 학자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야.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게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려. 이러다가 그때 멋진 게 나와. 실학이라는 게 나와. 실학. 실제로 필요한 학문들. 사용될 수 있는 학문들이 나오면서 이 실학자들이 주장을 해. 네 가지를 크게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제도를 바꿔서 농민들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세금도 좀 줄이고 농사 기술이 지금보다 더 좋아야 많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업 공업. 그 전에는 물건 사고 파는 상인이나 물건을 만든 공인들 엄청 무시했어. 그냥 앉아서 책만 보는 사람들을 오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이때부터는 그런 실제적으로 먹고 살고 하는 거를 많이 발달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발달시키면서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지리, 우리나라 언어 이런 우리나라 것을 좀 연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우리보다 사실 청나라 발달됐잖아요. 그전에는 막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발달된 것들을 많이 배워오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인데 정약용 선생님은 진짜 엄청난 위대한 학자시고 큰 책을 하나 만드셨어. 목민심서라고 그 당시 목민관, 지방의 수령, 지금으로 따지면 뭐 밀양시장 뭐 이런 사람들을 지방의 관리가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지방의 관리 수령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뜯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민관 수령이다 라는 아주 멋진 말을 하신 훌륭하신 분이야. 서민문화는 조선시대는 여전히 신분제 사회였고 양반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뭐 그렇지? 하지만 서민은 너무나 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런 실학도 나타나고 농업 기술이 엄청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그러니까 식물, 곡물 이런 것들 엄청 갑자기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거를 서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돈도 좀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배부르고 원래 등 따뜻하면 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림도 관심 가지고 놀이도 관심을 가지고 노래 이런 글쓰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글 소설도 엄청 많이 발달했거든요. 홍길동전인데
이런 것들, 또 풍속화, 어떻게 먹고 사는지 노는지 뭐 이런 서민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린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뭐 탈놀이, 뭐 판소리 이런 것들이 엄청 그 당시 발달한 서민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어, 종리 노트 하다 보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많으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써왔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퀴즈도 올려줄 테니까 퀴즈도 풀어왔으면 좋겠고 주말 동안 심심하면 뭐 이런 EBS 뭐 영조, 정조 뭐 이런 서민문화 이런 검색하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심심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월요일에 와서는 강의를 듣고 와서 선생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월요일날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공부한 것을 결과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주말 잘 보내고 선생님이랑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